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권선동 국힘당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가 노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의도적 노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돼 국민이나 언론이 오해를 일으킨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그 대화를 주고받은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후에 입장을 밝히고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추가로 입장을 밝히거나 할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국민이나 여러 언론들이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를테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를테면 당무는 당과 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대통령께서 무슨 일일이 지침을 주시거나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대통령님 모시고 회의도 하고 했지만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사후에 입장을 밝히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같이 말하며 급하게 상황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전에 업로드된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는데요. 곳곳에서 의도적이었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신도 득이 될 게 별로 없는 일을 왜 그는 무리수를 두어가며 강행한 걸까요? 이 점이 참 미스테리합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 19분에 권대행에게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고 보낸 뒤 11시 40분에 다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러자 권대행은 11시 55분에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후 권대행이 이 문자를 다시 열어본 시각은 오후 4시 13분으로 문자를 받은 지 4시간 33분이 지나서였는데요. 그것도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었던 국회 본회의장 안이었습니다. 권대행이 부주의라고 해명했으나 정치 경력이 적지 않은 그가 국회 기자단이 자리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도록 한 것이 진짜 실수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제가 지적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권대행이 문자창을 다시 열었던 것과 관련해 의도적이라고 믿는 이들의 근거는 의원 대부분이 수십 대의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과 국회의원들도 민감한 내용은 책상 밑을 통해 보곤 한다는 점, 과거 몇몇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문자, 사진을 노출한 것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 점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데요. 반면 실수로 보는 측은 권 원내대표가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이 가져올 파장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권 원내대표가 입력창에 강기훈과 함께라는 글을 쓰고 있던 것을 봐 뭔가 급히 보내려다 깜빡 주변 경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자인데요. 자신이 윤심과 더 가깝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에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두고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윤 대통령과 짜고 친 일종의 성동격서가 아닌가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데요. 실수를 가장해 여론의 눈을 돌리고 물타기를 시전한 거죠. 사실 쪽팔린 건 한순간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하루 이 사건 하나가 대한민국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였는데요.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자유의 새벽이라는 얘기도 지금 처음 들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쨌든 뭐 극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처음 들었고 아침에 보도를 보긴 했습니다만 한 사람을 극우다 극좌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과 그런 걸 거쳐야 규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면 어제 권성동 대표의 문자에 등장한 그 강무라는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다만 혹시 그 저희 대통령 비서실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쪽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비서관실에서 기획비서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정 관리, 일정 조정 뭐 이런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직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아서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급수나무나 이런 것들은 뭐 아직 다 좀 미확정인 상태고요. 그러니까 임용이 되게 되면 행정관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어제 문자 메시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강기훈과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강기훈이 과연 누구냐?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일었습니다. 일단은 80년생이고 연세대 법대 출신이고 자유의 새벽 당대표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보수 우파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더니 중국을 위한 나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침몰 중이라는 글도 보였는데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사실은 여러 영상, 페미니즘을 비판하거나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려져 있는데 지금은 계정을 닫아놓은 것으로 보여 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있다고는 확인해 줬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동일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통 보면 아니면 바로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확인을 해줬을 텐데요. 지금 하는 걸 보면 같은 인물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권선동 직무대행이 꽂아 넣은 사람일까요? 만일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에 근무한다고 하는 강기훈 행정관과 동일 인물이라면 이것 또한 나름대로 또 하나의 파장을 낳을 수 있는 사건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자유의 새벽당 같은 경우에 극우 쪽에 가까운 의견을 많이 내왔고 국민연금 민영화라든지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폐지, 난민법 폐지 이런 목소리를 내왔던 방향성 자체가 다소 극우적인 성향에 가깝지 않냐 하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자체도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극우정당 황금 새벽당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자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안정권 누나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계속 국가가 무너지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밝힌 그대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로 저의 뇌피셜이 맞다면 저도 소름이 끼칠 텐데요. 진짜 이게 경찰국 설치 반대 여론 무마를 위한 물타기는 아닌지 전 정말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니, 그것이 진심 의심됩니다. 왜 지금, 왜 이 순간에, 무슨 이유로 이준석을 희생양 삼아 이 정국을 돌파해야 하는 걸까요? 미스테리하기만 한 권선동 대표의 행보가 어메이징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대표 문자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낸 문자의 내용이 내부 총질하던 이준석 대표가 사라지니까 너무 좋군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준석 대표의 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공동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로 확인된 문자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대통령이 이런 데에 관심을 두니까 민생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언제는 이준석 대표를 의지해서 젊은이들의 표를 구걸하더니 이제는 내부 총질한다고 바로 이 젊은 대표를 잘라내는 이러한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저 미소를 보면서 참으로 정치가 잔인하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보다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시고 국민의힘 정치에 국민의힘 내부 권력 싸움에 대통령이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